2015년 봄 부산 해운대 강민수는 51살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이혼한 뒤로 그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수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아빠, 다음 달 양육비 아직 안 들어왔어요. 21살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미안하다. 바빠서 깜빡했어. 매번 똑같네요. 아빠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엄마 말이 맞았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대호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완전히 죽어 있더라.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린다. 오늘 나랑 저녁 먹자. 괜찮아. 난 집에서 쉬고 싶어. 아니야. 오늘은 내가 특별한 곳 데려갈 거야. 거절하지 마. 대호는 민수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대호가 민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산 서면의 북한 식당 평양관이었습니다. 북한 식당. 여긴 왜? 음식도 맛있고 공연도 있어. 너 좀 환기시키려고. 식당 안은 화려했습니다. 전통 장식과 붉은 조명,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그녀는 휘파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성들이 테이블을 돌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민수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뭐가 맛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평양냉면과 온반이 저희 식당 대표 메뉴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정갈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평양 출신이세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은 짧게 대답하고 주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저 혹시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대호가 말했습니다. 야, 너 설마 저 여자한테 반한 거 아니지? 뭐? 아니야. 그냥 노래가 좋아서. 민수야, 저기는 북한 식당이야. 저 사람들 다 감시받고 있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리영이었습니다. 34살의 영희는 평양 출신으로 8년 전부터 중국을 거쳐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북한에 남겨둔 딸이 있었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의 11살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좁은 숙소에서 딸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벌써 11살이 됐구나. 엄마 얼굴 기억이나 할까? 언니, 또 딸 사진 보고 있어?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 보내면 은별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식당 지배인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리영희 동무, 오늘 손님 중에 자네한테 말 거는 사람 있었지? 네. 그냥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조심해. 남한 남자들은 외롭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잘만 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돼. 알겠나? 네. 과장 동무. 박 과장이 나가고 영희는 다시 딸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평양관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영희가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사실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영희 씨가 추천해 주세요. 제 이름은 강민수예요. 리영희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갔습니다. 민수는 영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 과장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영희 동무, 저 강민수라는 손님 말이야.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하는데 자산이 50억이 넘는데 완전히 외로운 사람이야. 그게 저랑 무슨.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야지. 그럼 은별이한테도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어. 영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은별이한테 보내는 돈이 끊길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 후로 영희는 민수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6년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벚꽃, 평양에도 벚꽃이 참 많았어요. 대동강변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죠. 고향이 그리우시겠어요. 고향보다 가족이 더 그리워요. 가족이 계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은별이라고. 이제 12살이 됐을 거예요. 영희가 작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영희 씨를 닮았어요. 그럼 남편은 혼자 키웠어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돈을 벌어 보내고 있어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딸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돈을 벌어 보내면 은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지우라고. 21살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거의 못 봤어요. 그 애는 날 원망해요. 아이들이 제일 그립죠. 그래서 그런가. 영희 씨를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영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식당의 VIP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비싼 술을 주문하고 특별 코스를 시켰습니다. 어느 날 대호가 화를 내며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야, 너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지난 6개월 동안 그 식당에만 2억 3천을 썼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권리? 친구니까. 걱정돼서 그래. 강민수, 정신 차려. 그 식당은 너한테서 돈만 뜯어낼 거야. 난 그냥 영희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야, 그 여자는 일하는 거야. 너한테 진심으로 관심 있는 거 아니라고.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민수야, 너 지금 중독된 거야. 병원 가자. 나한테 필요한 건 상담이 아니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 여자는 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나가. 당장 나가. 대호가 나간 뒤 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영희를 불렀습니다. 리영희 동무, 강민수 잘 알지? 네. 저 사람 완전히 빠졌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중국으로 가. 거기서 저 남자 만나서 큰 돈을 뜯어내는 거야. 안 됩니다. 그건 내 딸 생각 안 해? 은별이가 요즘 많이 아프대. 영양실조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내지 않으면. 박 과장이 은별이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말라깽이가 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해. 조국을 배신할 거야? 아니면 강민수를 이용할 거야? 영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2018년 봄, 민수는 중국 단둥으로 갔습니다. 영희가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영희 씨, 민수 씨, 오셨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민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해요. 저 은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여기 중국으로요. 영희가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해요. 3천만 원. 민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해요. 당연히 해요. 내가 다 줄게요. 정말 그래도 돼요? 영희 씨와 은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영희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경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다른 루트를 써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민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브로커는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운영자금을 빼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면 직원 급여도 못 줍니다. 알아서 할 겁니다.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정신 차려. 그 브로커는 가짜야. 북한 식당이랑 한패라고. 은별이 탈북 같은 거 없어. 다 사기야. 거짓말. 증거가 있어. 봐. 대호가 서류를 보여줬지만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난 믿고 싶어. 영희를 믿고 싶다고. 넌 이미 끝났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차를 팔고 공장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년 동안 민수는 10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2019년 가을 민수는 폐인이 되어 평양관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싸구려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영희 어디 있어요? 리영희 동무는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규정 위반으로요. 뭐라고요? 이제 오지 마세요. 경비들이 민수를 끌어냈습니다. 2020년 겨울 민수는 고시원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죠? 리영희 씨가 탈북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영희예요? 네. 하지만 한국으로 가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 저한텐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2021년 봄 민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습니다. 이 중에는 리영희 씨도 포함되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영희가 전편 끝. 후편에서 계속됩니다.